자, 안녕하세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책을 한 권 출간을 했습니다. 85년생 개미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G2 파워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2 파워,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태양광 발전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수배전반 관련된 이제 전기를 이렇게 배전반에 이제 전기를 쭉 나누고 관리를 하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진단을 해서 진단을 해서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의 전력이 얼마나 더 필요할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보게 해주는 그리고 감시를 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이 조금 결합된 그런 배전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약간 그런 거 있었죠. 그 스마트 계량기라고 해서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일일이 그 검사를 하잖아요. 얼마나 썼는지 전기를. 근데 이제 스마트 그거 계량기는 이제 이렇게 서로라고 하기보다도 양방향으로 다 볼 수가 있었죠. 사람이 일일이 가서 안 보고, 컴퓨터로 이제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게 있었는데, 약간 그거랑도 약간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뉴스가 탐소 섬유 이렇게 해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EU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이런 뉴스도 있고요.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 실정으로 봐서는 좀 크게 늘려가기에는 힘들죠. 돈이 좀 많이 들고 투자한 그 자금에 대비해서 그 효율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물론 원자력이 가장 큰 효율이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요. 원자력은 아직 그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에 포함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자력이라던가 아니면 석탄, 석유로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드는 그런 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좀 높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라던가 아니면 필요성은 증가하겠지만 엄청나게 투자할 만큼의 기술력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효율이 그만큼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죠. 기술이 발전이 된다 그러면 효율도 더 좋아진다 그러면 크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크게 기술이 발전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그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은 좀 더 늘어나겠죠. 근데 이 늘어나는 게 엄청나게 급하게 늘어나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2파워가 뭘 만드는 회사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기 수배전 반이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요런 거 있죠. 이거 많이들 보셨죠. 이제 큰 건물이라던가 아니면 관공서 이런 데 가면 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치 사례, 인천공항, 철도시설 구매 신청사, 이런 게 있죠.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거의, 뭐죠? 공공기관에 가까운, 그런, 업체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점, 요걸 또 보셔야 되겠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도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가 ESS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있죠,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어쩌면 또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한 개죠. 왜냐하면 이게 태양광이나 아니면 수력이나 아니면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했어.
하지만 이거를 저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저장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고 그리고 얼마나 안전한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는 그 태양광 발전을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데에서 하는 데서 ESS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죠.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좀 올라왔고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뭐 전력 설비 CMD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차트로 와볼게요. 차트 보시면 이게 권리락이 여기 있죠. 권리락이 있다.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권리락이 있다. 그러면 무상증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2022년 4월 1일에 상장을 하고 쭉 빠지다가 쭉 올라오죠. 쭉 올라오고 나서 권리락 1대4로 무상증자를 단행합니다. 한 주를 갖고 있으면 4주를 더 주는 거고요. 그래서 5주가 되고 주가는 5분의 1로 내려옵니다. 이 권리락 이전의 주가, 권리락 이전의 주가가 핵심이거든요. 무상증자를 하면 권리락 이전의 주가로 권리락 이후에 그리고 또 그 주식이 들어온 이후에 주가가 다시 이 권리락 이전의 주가로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얘는 회복을 했죠. 요때를 보시면 10,000원대였는데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락 이후에 이게 급등을 해서 내려왔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급등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6개월에서 한 1년 이내에 이 권리락 이전의 주가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종목도 어김없이 권리락 이전의 주가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 있다. 내려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수반에서 올라왔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잖아. 그리고 2만원대까지 단번에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올라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뭐 중장기로 보면 17,0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상장기업 분석을 보시면요. 일단 유동주식 수가 58.28% 비율이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상증자를 했는데도 유동주식 수가 1,000만 주 정도 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적이 좀 아쉽습니다. 작년도 실적이죠. 2022년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2억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93.33입니다. 이게 좀 아쉽고요.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물론 상장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실적이 굉장히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상장 직전의 실적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상장하고 나서 실적이 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좀 많이 급감하긴 했지만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2 파워고요. LOT 수배 LOT 수배 전반이고 태양광 발전 그리고 ESS 등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CMD 상태 감시 기술이라고 하죠. CMD가 이제 어느 지점에 고장이 났는지 어느 지점에 이렇게 과부하가 가는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를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어디에서 오류가 나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MS 기술의 일종으로 정부로부터 신기술을 인정받아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보셨던 것처럼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작년 실적을 급감을 했죠. 하지만 2억의 흑자를 유지 중이고요. 작년 무상증자를 1대4로 단행을 했고요. 권리락 이전의 수준까지 주가는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다. 손절가가 매우 중요한 자리고요. 손절가는 1,900원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목표가 13,100원입니다. 13,100원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G2 파워 살펴드렸고요. 저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